네, 지금 성윤리 중단원 3, 성윤리 소단원 3 이성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이성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이 끝난 후에 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생각 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서로 사랑하는 소와 호랑이 부부가 있었다. 호랑이는 소를 위해 사슴, 토끼, 멧돼지 등을 사냥해서 주었다. 소는 호랑이를 위해 부드럽고 향기로운 풀만 뜯어서 주었다. 널 사랑하지 않나 봐. 소와 호랑이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위 만화의 소와 호랑이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소와 호랑이는 서로 육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뭐 틀렸다기보다는 서로 다름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는데 상대방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걸 차려주니까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챙겨주니까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맞아.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대. 그래서 이들은 서로 자신이랑 다른 성격이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려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선생님 멋진 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거겠죠. 교과서 158쪽으로 넘어가서 청소년기는 성과 사랑을 향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친구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성친구와 이성교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다음 탐구를 통해 생각해보자. 여러분 탐구 한번 해봅시다. 모 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많은 학생이 이성교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만족감과 안정감, 장래 배우자 선택에 도움이 됨, 좋은 경험 등을 찬성의 까닭으로 밝혔다. 라고 하네요.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의 다른 점은? 이건 조금 중요하니까 예시답안 좀 긴데 한번 볼게요. 그쵸. 동성 친구는 더 편하고, 이렇게, 동성이다 더 편하고, 뭐, 꾸밀 필요가 없는데, 이성 친구를 만날 때는 왠지 모르게, 막 꾸며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쵸. 동성 친구와는 사고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며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불러준 예시 답안을 참고로
이거를 듣고 난 후에 느낀 점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 예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동성 친구와 다른 이성 친구만의 특성이 있다면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쵸? 청소년기 이성 친구는 삶의 활력을 불러주고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이성 친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성 간에 서로 이해하며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인격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 마지막 문단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도 어른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기 이성과 만남이 주는 장점을 고려하면서 이성친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성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이거 날개 체크할게요. 동그라미 1번 예절을 지키는 자세. 친구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예절, 이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는 것은 즐거워요. 같이 즐길 수 있다.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건 예의와 예절이 없는 거죠. 그런 행동을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성 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예절을 지켜야 된다. 다음에 탐구를 통해 생각해보자. 이성 친구가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당히 여러분들, 네, 좀, 여러분들은 쓰시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깬다라는 말을 했어요. 와, 쟤 저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진짜 깬다. 이렇게 생각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예절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는 좋게만 봤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쾌할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니까요. 예의 없이 구는 거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성 친구 간에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은 어떤 게 있을까? 옷 차림을 단정하게, TPO에 맞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 맞게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말끝마다 욕을 사용하는 사람이랑은 대화를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 으슥한 데서 만나봤자 재밌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공개된 장소에서 밝은 데서 만나서 즐겁게 놀도록 해요. 그리고 값비싼 선물은 주고받지 않기.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해줬는데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이에 걸맞고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는 줘서는 안 돼요. 그냥 웬만하면 필요한 걸 주는 게 낫지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는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자, 봅시다. 159쪽. 이성 친구는 신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행동 등에서도 동성 친구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성 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배려하지 못한다면 서로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대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올바른 언어 등을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한다. 이처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첫걸음이다. 밑줄 칠게요. 그런데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더욱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다음 탐구를 통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인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적 걱정이 태산 같은데
정작 여자친구는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주말에 놀러 가자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이성 친구와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 일도 중요하다고 말해보세요. 저는 짝사랑하던 학교 선배 오빠와 사귀게 되어서 요즘 너무 행복한데요. 고민이 있어요. 오빠는 제가 귀엽다고 안아주고 싶다는데 전 아직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거절하면 오해할까봐 걱정되는데 오빠의 요구를 받아주어야 할까요?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시 답안 한번 보고 선생님 의견을 알려드릴게요. 이성 교제 시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네, 예시 답안이 정답을 말해주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이성 친구가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이랑 충분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은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때? 나는 진짜 여기까지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서로서로 알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서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선을 찾아가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말이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네, 칼릴 지브란 예언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가 있네요. 자, 다음 시가 이성교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소중한 사이일수록 함부로 간섭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주변에 제 친구들도 지금 결혼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되게 오래 연애를 했어요. 한 7년 연애를 하고 지금 선생님이 28살이니까 7년이면 되게 20대 초반부터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친구들 봤는데 둘 다 서로서로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고 거친 언어를 쓰지 않아요. 거친 용어를 쓰지 않고 항상 서로서로의 기분이 어떤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갈 건데 이런 것도 묻지 않아도 서로서로 알려주니까 뭐 걱정하거나 이럴 일도 없고 서로 지키기로 한 선은 지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고 좋아하는 거를 더 해주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이일수록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고 서로 의견과 개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네. 자, 봅시다. 앞의 시는 아무리 친밀하거나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에 각자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직한 이성관계를 형성하려면 아까 1번 달았는데 이제 2번 달아야 되겠죠. 아까 1번 뭐였죠? 예절을 지켜야 된다 했어요. 2번 날개 2번 균형과 조화의 자세. 바람직한 이성관계를 형성하려면 균형과 조화의 자세가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청소년은 이성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도 다양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 공부와 운동, 여가 및 취미 생활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공부랑 누군가 좋아하는 거랑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면 그 시간만큼도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도 이성 친구를 만나고 나서 성적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카페를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쭉 놀고만 싶어 한다든지 한쪽으로 균형이 안 맞게 이렇게 조화롭지 않게 이렇게 쳐져 있으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자, 3번.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이성 친구와 친밀해지면 또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고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이랑 미래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100%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에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그 행동의 무게를 견뎌낸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않고 지금 공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대신 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 먹는 거, 신는 신발, 쓰는 화장품, 가방 다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계시죠. 나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모님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미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하길 바라니까 더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무 성적 충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력 흐려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한 자세들을 바탕으로 이성친구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때 청소년기에 가지는 이성친구와의 만남은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일,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기성찰 다들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다음에 제시된 문장들의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 발음 설명하는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성의 기억 의미는 서로를 향한 예절이나 정서적 배려를 바탕으로 한다. 니은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거 딱 봐도 성폭행인데. 성폭력. 자, 진정한 뭐뭐는 상대를 아끼는 것을 넘어 숭고한 여러 가지 가치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성의 인격적 의미. 그렇죠. 자, 청소년기에는 이성친구의 관계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했죠. 다음 중 옳은 설명하는 기차칸의 글자를 끌어모아 단어를 완성해보자. 자, 성은 서양에서 필리아는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아니죠. 필리아는 우정입니다. 그럼 격은 땡이고요. 성은 인격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당연하죠. 인격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죠.
성은 자손을 낳으려는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필학적 의미를 지닌다. 자손을 낳으려는 본능과 관련이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자손을 낳으려는 본능과 관련이 있다? 자, 성에는 쾌락적인 의미도 있고 인격적인 의미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쾌락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자손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때 그 점에서 쾌락적인 의미를 지닌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은 아닙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스턴버그는 5가지 요소를 들어 사랑의 의미를 설명 아니요 3가지인데요. 스턴버그는 삼각형이죠. 그러면 사랑이 남네요. 사랑. 자, 사랑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쵸?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EBS에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이성교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금기시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희영 기자입니다. 이성 친구와 교제 중이라는 고등학생 이 모양. 하지만 이 양은 이성교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7명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웬만한 성인보다도 많습니다. 짧게 해봤던 거는 5일, 그리고 길게 한 거는 84일.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초중고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4명은 이성교제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이성교제를 경험한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교제 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듣거나 다툼 중에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0%에 달했습니다. 카톡으로 막 욕하기도 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저희한테도 욕이 들릴 정도로 하고 하니까 왜 저렇게 왜 사귀냐면서. 인지 능력이나 정서가 아직 덜 발달돼 있다 보니 교제 중에 겪는 충동이나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10대는 이제 아무래도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되는 시기고 발달이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상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청소년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의 81%가 이성교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성교육 역시 임신과 출산 등 생물학적인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거의 성교육은 보건생인 것 같죠. 그러면 주로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심이 되나요? 거의 그게 중심이죠.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겪는 이성과의 낭만적 경험이 정체성과 친밀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고 터부시하기보다는 건전하고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다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 이게 무려 6년 전 영상이네요. 6년 전 영상이긴 하지만 보니까 좀 지금도 너무 하지 마라, 애초에 만나지 마라 이러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만날 거라면은 좀 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기를 바라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무작정 만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만나되 조심스럽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친구를 만나서 서로 청소년기의 추억을 밝고 행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